네, 장동혁 위원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수락 연설에 대한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반론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가 역대 가장 유능한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적인 레거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 영역만 해도 소위 드루킹의 댓글 사건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개입, 그리고 소위 팬덤과 그리고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폭력이 개입된 이 정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고스트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만 해도 반성해도 못할 텐데 이 가장 유능한 정부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를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물론이고 가계 부채도 역대 최고로 늘렸던 정부이기도 합니다. 민생을 가장 어렵게 했던 정부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북한 우리는 탈원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한강 하구 해도를 넘겨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USB에는 도대체 뭐가 담겨 있었던 것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해 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고 조작했던 사건 역시도 아직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도 않고 사법적인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능한 정부였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1시에 강주 전남 범보수 시민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탄핵 반대 그리고 민생 정치 복원이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부산에서도 8월 초에 탄핵 반대를 위한 시민연대가 결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온 국민이 나서서 민주당의 탄핵 노름에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나서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 노름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동안 탄핵 발의가 39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벌써 18건의 탄핵 발의가 있었고요. 가결된 것만 해도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5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탄핵 노름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민생 정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시민들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노름, 특검 노름에서 벗어나서 제발 민생 정치로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